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4장에 대한 내용 중 보편 정량어를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보기의 증명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문단부터 지금 제가 문단부터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그 동치 관계예요. 동치 관계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As a notational convention, we give the universal quantifier the widest scope possible. 표기상의 관습에 따라 또는 관습으로 우리는 보편 정량어의 가장 폭넓은 범위를 지정한다, 제공한다, 준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보편 정량어의 적용 범위는 최대한 크게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o parentheses are needed to limit the quantifier over x to the hypothesis in the example above. 위에 나와 있는 예에서 위에 나와 있는 예에서 x라고 나와 있는 정량어는 여기 있죠. 알파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부분 이거니까. 근데 이것이 적용하는 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정하기 위해서 중간에 오른쪽 소괄호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보편 정량어의 적용 범위가 px부터 py까지 쭉 걸쳐요. 그러니까 가장 폭넓은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소괄호가 없었으면 px, qx, 모든 y에 대하여 py다 하는 부분까지 다 그 첫 번째 보편 정량어의 적용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소괄호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그 수리 논리학 교재에서의 범위 설정 방식과 좀 달라요. 유형론을 비롯한 컴퓨터 과학 이론 책에서는 보편 정량어의 범위를 이렇게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하는 게 관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관습이 수리 논리학 교재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읽어가 보죠. 아니면 읽어가기 전에 이 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야겠는데 위에 나온 보기에 있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아마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가정에는 x에 대한 보편 정량어가 있죠. 그것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근데 다시 이 절을 번역하면 x에 대한 정량어의 적용 범위를 위에 나온 조건문의 가정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번역은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The canonical way to prove for all y of alpha py is to take an arbitrary y and prove py. 결론을 증명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결론은 알파에 속하는 모든 y에 대하여 py다 라고 하는 그 보편 정량어가 들어있는 전칙 명제이죠. 자, 이것을 증명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뭐냐면 임의의 y를 취한 다음 py를 구하는 겁니다. 임의의 y를 취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을 텐데 람다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의 정의역 원소 이름을 y로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값은
py라고 하는 개별 명제의 증명이 돼야 하는 거죠. 이것이 도입 규칙입니다. This is the introduction rule. 그 다음에 Now given that H has type for all x of alpha, px and qx. 자, h라고 하는 가정은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선 람다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함수 추상화를 한 거고요. 첫 번째 정의역 원소의 이름은 입력값의 이름은 h이죠. 근데 h는 무슨 유형에 속한지를 보니까 has type for all x of alpha, px and qx 이거죠. 그 다음에 the expression h of y has type p, y and qy. 그 다음 보시면 일단은 또 다른 입력값을 하나 선언해야 합니다. 즉 람다 함수가 지금 다른 람다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입력값 h에 대하여 어떤 함수를 출력하는 람다 함수가 지금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커링을 복습해 주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그 y는 알파에 속하는 원소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게 지금 h라는 의존 함수의 정의역이거든요. 그 정의역에 속하는 y에 대한 h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hy입니다. hy는 근데 무슨 유형인지를 보니까 h라고 하는 의존 함수의 공역 px, qx. 근데 이 공역은 입력값에 따라서 바뀌죠. px 그리고 qx라고 하는 개별 명제가 이 함수의 공역인데 이때 x는 입력값을 의미하죠. 근데 hy라고 하는 함수값에서는 주어진 입력값이 x가 아니라 y니까 출력값의 유형은 p, y 그리고 qy가 되겠죠. x를 y로 치환한 결과. 그게 hy라고 하는 함수값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거 규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거 규칙은 결국 보편 정량어의 제거 규칙은 린의 유형론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함수 적용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정해진 셈입니다. 함수 적용이란 게 뭐냐면 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함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 f가 있고 그 f의 정의역에 속하는 항 x가 있으면 fx라고 하는 함수 값을 구하는 일이 그게 함수 적용입니다.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 적용했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렇고 근데 hy라고 하는 게 py에 속하진 않습니다. hy가 속하는 건 py이고 qy다 라고 하는 연원 명제잖아요. 연원 명제는 and라고 하는 논리곱으로 두 명제를 결합한 합성 명제를 의미합니다. 연원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onjunction의 왼쪽 구성 명제를 왼쪽 연원지라고 부릅니다. conjunct라고 하는데 왼쪽 연원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p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y 그리고 qy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게 py이니까요. x를 y로 치환했을 때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점 left라고 하는 이 식도 써줘야 했었죠. 식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정확하게는 hy 그 다음에 left라고 쓰여 있는 게 and left 괄호 hy 괄호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nd left는 함수입니다. 함수. 어쨌든 간에 왼쪽 연원지를 취해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 결론은 py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 4장의 세 번째 해설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Remember that expressions which differ up to renaming of bound variables are considered to be equivalent.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속박 변수의 이름을 바꾸기 전과 후의 차이만 그런 차이만 있고 다른 점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똑같은 그런 두 식이 있으면은 그 두 식은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문장에서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We could have used the same variable x in both the hypothesis and conclusion. 가정은 지금 위의 보기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가리켜요. 조건문의 왼쪽에 나와 있는 식 전체. 근데 여기에는 원래 x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죠.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x 말고 y라는 변수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단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y를 다른 이름의 변수로 바꿔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를 x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게 괜찮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한 내용 때문입니다. 갇힌 변수는 그 정량어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갇힌 변수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꾸기 전이랑 바꾼 뒤랑 논리적으로는 동등한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정량어 안에 있는 변수를 다른 이름으로 바꿀 때에는 그 정량어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속박 변수의 이름을 모두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y를 x로 바꾼다면 그 뒤에 있는 y도 x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이렇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and instantiated by a different variable z in the proof. 증명에 나와 있는 변수, 정의역 원소, 입력값의 이름을 위에서는 y로 정했는데 아래에서는 z로 바꿨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z로 바꾸니까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y 변수를 모두 z로 바꾼 게 보이죠? 위에서는 y였던 것이 아래에서는 z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람다 함수의 경우에는 그 정의역 원소의 이름이 바뀌면 함수 값에서 등장하는 그 정의역 원소의 이름도 다 바꿔줘야 한다는 점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시청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부터 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채팅은 이 제 화면에는 녹화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팅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보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하네요. 예. As another example, here is how we can express the fact that a relation R is transitive. 다른 보기로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R라고 하는 관계가 추이적인지 설명해 준다. 아니면 표현해 준다. 네, 지금 약간 문장이 꼬였으니까 다시 번역할게요. 아래에 나온 보기가 어떤 관계 R가 추이적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 코드를 복사하진 않고 그냥 이대로 읽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타입이라고 하는 유형색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죠. 그리고 R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런 함수를 우리는 이항 관계라고 부른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 다음
트랜스 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 R에서 트랜스는 무슨 뜻이냐면 transitive를 의미해요. transitive가 한국어로는 추상이 아니라 추이적입니다. 추이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그런 말로 번역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뒤에 나와 있죠. 모든 XYZ에 대하여 RXY가 성립하고 RYZ가 성립하면 RXZ이다.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가실까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R라는 관계를 갖고 두 번째, 세 번째가 R라는 관계를 가지면 첫 번째, 세 번째 원소도 R라는 관계를 서로 갖는다. 고만 일단 설명할게요. 그 다음 ABC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ABC는 알파에 속하는데 알파 유형이죠. 그리고 HAB는 A와 B가 R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고 HBC는 B와 C가 R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지금 잘 가실지 모르겠는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할지 말지 약간 고민되네요. 우선 아래에 있는 체크 명령어를 다 읽어보고 구체적인 그 추이적인 관계의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랜스 R라고 하는 이 변수, 이 증명항의 유형은 위에 나온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알파에 속하는 모든 XZ에 대하여 RXY, RYZ, 그 다음에 RXZ라고 나와 있는 조건문 이거고, 그 다음 만약 이 증명항에 ABC를 집어넣으면 바꿔 말해서 트랜스 R라고 하는 함수를 A, B, C에 차례대로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느냐 하는 지금 질문의 답이 체크 명령어에 나와 있죠. 체크 명령어 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식에서 자, 위에 있는 전칙 명제에서 X에 A를 집어넣고 Y에 B를 집어넣고 Z에 C를 집어넣은 결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량어 부분은 없애주시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식에서 X, Y, Z를 각각 A, B, C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결과는 R, A, B, R, B, C, R, A, C입니다. 근데 여기에 HAB라고 하는 증명항을 또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까지는 RAB이고 RBC이면 RAC다라고 하는 조건문이 참이라는 가정을 한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가정 RAB가 참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 증거는 HAB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HAB라고 하는 항을 위의 식에 집어넣으면 첫 번째 가정이 없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RBC, RAC인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 자, 여기까지의 식에 두 번째 항을 또 집어넣습니다. RBC이면 RAC다 라고 하는 조건문에서 RBC가 참이야 라는 가정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RBC가 진짜 참이니까 그럼 RAC는 참이 돼야겠죠? 그래서 RAC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트랜스 R, ABC, HAB, HBC라고 하는 총 5개의 입력값을 트랜스 R라고 하는 함수에 집어넣어야 했던 거예요. 차례대로 하나하나. 자, 그 다음 Think about what is going on here. 무슨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When we instantiate trans R at the values A, B, C. instantiate는 예화하다라고 철학에서는 번역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만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다, 예시하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구체적인 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 R는 알파에 속하는 모든 세 가지 원소 X, Y, Z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어떤 조건문을
진술하는 증명이에요. 근데 그 증명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 XYZ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에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은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RAB, RBC, RAC라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의 결과, 예를 만든 결과 우리는 RAB, RBC, RAC라고 하는 조건문의 증명을 얻었다. 그 증명은 두 번째 체크 명령어 줄에 있는 트랜스 R ABC입니다. ABC입니다. Applying this to the hypothesis HAB of RAB. 자, HAB를 가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가정에 this는 지금 트랜스 R ABC를 의미해요. 이거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가정 HAB에 적용한 결과 RBC, RAC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나오죠. 조건문을 다른 말로는 함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implication은 함의라고 번역하는데 무언가를 함의하다, 함축하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어떤 의미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의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포함하다, 함의. 근데 그게 논리학에서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BC는 RAC를 함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RBC가 참이면 RAC가 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시계 트랜스 R, ABC, HAB 라고 하는 식의 HBC라는 가정까지 집어넣으면 달리 말해서 HBC라고 하는 가정에 위의 식을 적용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RAC라고 하는 결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예를 지금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변수를 만들 거냐면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이름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을 만들어 볼게요. being은 뭐냐면 존재자입니다. 존재자가 뭐냐? 그냥 존재하는 것들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철학적인 의미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수로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지금 likes라고 하는 수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것은 being에서 프롭으로의 함수이고 따라서 likes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항 관계예요.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항 관계인 거죠.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에 대한 이항 관계. 그렇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관계가 추이적이라는 것을 좀 서술을 해야 합니다. 추이적이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trans likes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모든 XYZ에 대하여 근데 그것들은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해야 돼요. 따라서 임의의 새 존재자 XYZ에 대하여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X가 Y를 좋아하고 자, 잠시만요. X가 Y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Y가 Z를 좋아하면 X는 Z를 좋아한다. 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보시면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X가 저라고 생각해 볼게요. 차불휘. 그리고 Y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Y는 뭐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보람. 그 다음에 Z는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이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어떤 게 성립하냐면 이런 게 성립하는 거예요. 불휘가 보람을 좋아하고 보람이 철수를 좋아하면 불휘는 철수를 좋아한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항 관계는 추이적이라고 보기는 우리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에 견주일 때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항 관계는 추이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불휘가 보람을 좋아하지만 철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례가 만약 실제로 있다는 걸 제가 이 린 코드로 서술해 낸다면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항 관계가 추이적이라는 가정은 틀린 게 되겠죠. 네, 여기서 이게 그냥 한번 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든 예니까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고 이 주석은 그냥 둘게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상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변수 말고 상수를 만드는 명령어가 있는데 핵심어라고 해야겠죠. 핵심어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아직 사정에선 다루지 않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오페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불투명하다는 뜻인데 그냥 상수를 정의한 데 사용하는 핵심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예에서는 그냥 한번 써볼게요. 불휘 그 다음에 빙. 근데 불휘만 쓰는 게 아니라 보람까지 쓰고 싶은데 그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소괄호를 없애야 하네요. 그리고 보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인수를 동시에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나? 오페이크라고 하는 이 핵심어를 제가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저도 약간 헷갈리네요. 지금 합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지 알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빙이라고 하는 유형에 적어도 하나의 항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페이크라고 하는 핵심어를 쓰지 말고 그냥 베리어블을 써야겠네요. 불휘 쓰고 그러면 이제 불휘는 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람을 가리키는 상수가 아니라 지금 변수 기호인 거예요. 하지만 마치 이게 상수인 것처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린 관련 구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보람 그다음에 철수는 영어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 철수. 자,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야 하는구나. 배리어블. BU 이거는 VC가 보람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likes 그다음에 VC 보람 됐죠? 예, 오류 없죠? 오류 없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필요해요. H는 가정을 의미하고요. hypothesis의 H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보람은 그냥 BO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철수는 CH라고 쓰겠습니다. likes 보람 철수. 자, 각각 어떤 가정이냐면 의휘가 보람을 좋아한다는 가정인 거고 그 다음은 보람이 철수를 좋아한다는 가정인 겁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체크 명령어를 하나하나 쓸 수 있겠죠? 체크 명령어로 트랜스 likes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아래 나와 있죠. 정보창 보시면 모든 새 존재자 x, y, z에 대하여 자, x가 y를 좋아하고 y가 z를 좋아하면 x는 z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항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트랜스 라이크스는 아이고 좀 복잡해졌네요. 잠깐만요. 자, 트랜스 라이크스는 맨 처음에 어떤 인수들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 x, y, z에 해당하는 인수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근데 그것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냐면 being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해야 돼요. 존재자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어넣을 거예요. 뭐를 집어넣을 거냐? 맨 처음에는 트랜스 라이크스에 VC 넣고 그 다음에 보람 넣고 또 그 다음에 철수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한번 볼까요? 좀 길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VC가 보람을 좋아하면 그리고 보람이 철수를 좋아하면 VC는 철수를 좋아한다는 조건문이 나오죠. 앞에서는 이전의 조건문에서는 XYZ가 임의의 새 존재자를 의미했지만 위에서는 구체적인 항들을 의미합니다. VC, 보람, 철수는 구체적인 항이잖아요. 구체적인 존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명제의 예화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화라는 건 그냥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 예시. 자, 그 다음에 해볼 게 이제 두 가지 가정 넣는 건데 첫 번째 가정 넣는 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냥 이것만 마지막 단계만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식에 HBU, BO를 쓰면 그냥 하나하나 쓰게 되네요. 불휘가 보람을 좋아한다는 가정을 집어넣은 거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트랜스 라이크스 그 이전 메시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불휘가 그 보람을 좋아한다는 가정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참이라는 걸 밝힌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보람이 철수를 좋아하면 불휘는 철수를 좋아한다는 조건문인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람은 실제로 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HBOCH 이거 쓰면 그 결과는 아래 있을 건데 자, 그 결과 VC는 철수를 좋아한다는 명제가 나왔죠.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맨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새 존재자에 대해서 어떤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새 항의 경우를 따졌어요. 그래서 X, Y, Z가 각각 불휘, 보람, 철수가 됐고 첫 번째 가정이 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 참이니 나머지 조건문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12번 줄에 나온 내용이고 근데 두 번째 가정이었던 likes, 보람, 철수 또 참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참인 겁니다. 그 결론은 불휘는 철수를 좋아한다는 명제이고요. 이해가 가셨을까요? 잠깐만요.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님이 메시지를 하나 쓰셨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잠깐 얘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능 수학을 린4로 푸는 게 목표라고 하셨죠. 그럼 혹시 데이터 시각화 분야를 공부해 보셨나요? 안 했는데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좀 알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거를 시각화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잠깐만요. 뭐가 없어졌나? 예. 자, 아래 한번 봐주세요. 이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들은 그냥 코드라고 봐야 돼요. 이걸 시각화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면 좋겠죠. likes, 불휘, 보람 이런 식이 있을 때 불휘 이미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보람 이미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하트 같은 그런 이미지 나오면 좋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시각화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데이터 시각화랑은 좀 거리가 있겠지만 저는 이미지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휘가 보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보람이 철수 좋아한다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이 각각의 명제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예고 수학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학적인 예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번엔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A, B, C. 근데 A, B, C는 자연수 유형에 속해요. 따라서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세항 A, B, C에 대하여 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 정량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이 정량어는 정량어 3개가 간결하게 표현된 겁니다. 지금 정량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3개예요, 3개. A가 B 이하이고 B가 C 이하이면 A는 C 이하인가? 일단은 이게 어떤 유형에 속한지만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이기 때문에 프롭이라고 하는 명제 유형 3개에 속하죠. 그쵸?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뭐 우리가 이거를 당장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참인지 아닌지는 지금 따질 수 있어요. A, B, C 자연수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거나 둘이 같고 B가 C보다 작거나 둘이 같으면 A는 C보다 작거나 둘이 같나요? 이거 맞죠? 그러면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는 관계는 추이적인 겁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관계는 추이적인 거예요. 자, 위의 명제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은 2 이하이다. 그리고 2는 3 이하이다. 그러면 1은 3 이하인가요? 맞죠? 근데 맞는데 그 이유를 3번과 4번 줄에 나와 있는 두 가정을 바탕으로 댈 수 있는 겁니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이항 관계는 추이적이므로 3번에 나와 있는 가정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가정을 바탕으로 5번 줄에 나와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이 2 이하이다. 2가 3 이하이다. 따라서 1은 3 이하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직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1보다 2가 더 큰 쪽, 뭐 더 큰 쪽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으로 설명한다면 오른쪽이 더 큰 수를 의미한다면 1이 여기 있으면 2는 그 오른쪽에 있고 그 오른쪽에 3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 코드로 써놓은 수식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각화가 사람이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게 제가 꿈꾸는 거고 그게 제가 만들고자 하는 수학 교육용 게임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이제
이 해설 영상을 끝낸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프로그래밍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게 많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배워야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답변이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그 분야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시각화는 이런 시각화였던 거예요. 자, 그렇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 해설 영상에서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까지 얘기했고 다음 보면 되겠죠? In situations like this, it can be tedious to supply the arguments A, B, C. 자, 이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봐야겠네요. When they can be inferred from H, A, B, H, B, C.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린이 트랜스 R, ABC, HAB, HBC라고 하는 이 식에서 HBC를 우리가 생략해도 그 항들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알아서 추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라고 이렇게 항을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쓰는 거는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tedious를 뭐라고 번역하죠? 보통? tedious는 저는 지금 번거롭다고 했죠. tedious. 지루하다, 실증난다, 따분하다.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린이 어떻게 그 항들의 값을 찾아내는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HAB가 속하는 유형은 RAP잖아요. 근데 여기서 AB라고 하는 항이 나오잖아요. 그 항들이 맨 처음에 나와야 한다는 정보를 린이 알아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HBC라고 하는 항에는 B와 C가 나와 있죠. 그러면 ABC라는 세 항 중에서 세 번째 항이 C가 돼야 한다는 걸 린이 혼자서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For that reason, 그래서 it is common to make these arguments implicit.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인수들을 암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조건문의 정량어 안에 있는 이 속박 변수들을 전부 암시적으로 만드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암시적 인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그 인수 주변에 소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쳐주면 돼요. 그래서 중괄호를 친 거죠. 나머지 코드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트랜스 R라고 하는 거 뒤에 아니다. 첫 번째 줄은 원래 그냥 트랜스 R였고 그 다음에 트랜스 R 다음에 ABC를 안 쓰고 곧바로 HAB를 썼죠. 왜냐하면 ABC는 생략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HAB, HBC. 아까는 ABC를 꼭 써줘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략을 했죠. 자,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이 뭐냐면 트랜스 R, HAB, HBC는 RAC의 증명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RAC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ABC라고 하는 항까지 쓸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항들은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에는 ABC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죠. 트랜스 R, HAB, HBC. 여기에는 ABC를 우리가 직접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죠. 단점이 무엇이냐면 린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 암시적 인수의 유형을 린이 추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못하냐면 트랜스 R랑 트랜스 R, HAB의 경우에요. 이거는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편집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식을 다시 가져왔어요. 7번 줄을 보시면 물음표 M이라고 쓰여 있는 어떤
이상하게 생긴 기호들이 있죠. 이거는 메타 변수라고 하는데 이 항들이 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저런 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 근데 그다음 보시면 HAB라고 하는 정보를 주니까 이제 RB라고 썼고 그다음에 RA라는 부분까지는 린이 찾아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인수인 C가 돼야 할 자리에 메타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인수는 무엇인지 아직 린이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 메타 변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댓글이 또 나와서 채팅방에 있는 채팅을 잠깐 보면 데싸? 이건 데이터 사이언스 말하신 거겠죠? 데이터 과학에서도 파이썬이 수학이랑 좀 이질적인 면이 있어서 수식이나 대수적인 객체를 어떻게 설명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린에서는 그래도 수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수학자들은 유형론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익숙한 건 뭐냐면 집합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수학 언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집합론을 명시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집합론의 바탕을 둔 어떤 고수준 수학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겉보기로는 그들이 사용하는 수학이랑 이 린 코드를 사용해서 형식화한 수학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그냥 언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린을 가지고 수학을 형식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린 코드로 수학 이론을 제작성하고 또는 새로운 수학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집합론으로 서술되어 있는 이론을 유형론 언어로 다시 서술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따라서 그거는 엄청난 장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비하면 린 같은 경우에는 수학 이론을 수학스럽게 쓰기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런 증명 보조기를 배운 거기도 하죠. 지금은 제가 그 보편 정량어 같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2장까지 이 교재 내용을 전부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도 수학 라이브러리를 린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린으로 작성한 수학 라이브러리인 매스리브를 보고 그 코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학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 해당 수학 내용을 배우는 동시에 그 매스리브 코드를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 공부한 사람의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어쩌면 최초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48분이니까 이제 이 본문 읽는데 좀 더 집중하고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끝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고, 단점 봐야죠. 단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예, 트랜스 R랑 트랜스 R HAB의 경우에는 린이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든 암시적 인수가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the output of the first check command is R. 그죠? 메타 변수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시적 인수가 지정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동치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좀 더 빨리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그냥 이거는 교재 코드를 읽는 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형이고 R는 알파에 대한 이항 관계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R가 추이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추이적이라는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칭성도 있고 반사성도 있습니다. 각각 reflexivity를 의미하고 그 다음 이거는 symmetry를 의미합니다. 반사성이라고 번역하고 대칭성이라고 번역하고 추이성은 아까 얘기했죠. 반사성이 뭔지 볼까요? x와 x가 r라는 관계를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제가 들었던 예, 그 작거나 같음 관계가 있죠. 0은 0 이하이다. 그리고 0은 여기서 자연수예요. 1은 1 이하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n 이하이죠. 따라서 작거나 같음 관계는 반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그 작거나 같음 관계를 모든 자연수 항에 대해서 같기 때문에. 다음 대칭성은 뭐냐면 x, y가 r 관계를 가지면 그 위치를 서로 바꾼 두 항의 경우에도 r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코드를 먼저 붙여놓고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자, 보세요. 1은 2 이하이죠. 그렇죠?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참이잖아요. 왜냐하면 1은 2보다 작으니까. 근데 아이고. 잠깐만요. 실수한 것 같은데. 예. 근데 2는 1보다 작거나 같나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2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이 항 관계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아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항의 위치를 서로 바꿔도 그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성립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거나 같은 관계는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이걸 기록해 볼까요? 작거나 같은 관계는 대칭적이지 않음. 그리고 부정기호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1은 2 이하이지만 여기서 이고예요. 그리고를 의미하는 게 저 기호입니다. and예요, and. 2는 1 이하이지 않다. 무엇이 아니다는 부정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기역자랑 비슷하게 생긴 기호를 써요. 자, 그러면 반사성의 경우 한번 이것도 주석을 써야겠네요. 1은 1과 같죠.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항의 예만 들고 이 관계는 뭐 반사적이네, 추이적이네, 대칭적이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건 그냥 예이지 저것만 가지고 대칭성을 증명한 게 아닙니다. 반사성이나 추이성이나. 그러니까 예예요. 예. 구체적인 예. 작거나 같은 관계는 반사적임. 그리고 다른 관계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네요. 작거나 같은 관계. 그렇죠? 작거나 같은 관계가 반사성을 갖는 이유. 모든 n에 대하여 n은 n 이하이니까. 그래서 1은 1 이하이죠. 1은 1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이번에는 작거나 같은 관계 말고 그냥 같은 관계. 같다. 같다라고 하는 이 이항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다라는 이항 관계는 반사적인가요? 아닌가요? 반사적이에요. 왜 반사적이냐면 모든 잠깐만요. 모든을 자꾸 못 쓰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n과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를 써야겠구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n 이하이죠. 그래서 이 주석은 없애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칙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거는 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근데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A, B에 대해 A와 B가 같으면 B와 A는 서로 같죠. 따라서 같음 관계는 대칭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은 이렇게 할까요? 1 더하기 1은 2랑 같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랑 같죠. 따라서 2는 1 더하기 1이랑 같죠. 그러니까 말의 순서를 바꿔도 둘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음 관계는 대칭성을 가집니다. 그렇고 58분. 1시간 5분 안에는 끝내야 하는데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A, B, C에 대해 A가 B 이하이고 B가 C 이하이면 그리고 그러면 C는 A 이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가 B 이하이고 B가 C 이하이면 C는 A 이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거나 같은 관계는 추이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A, B, C.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죠. A, B, C. 그럼 C가 A보다 위에 있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거는 작거나 같은 관계라기보다는 무엇보다 작은 관계를 좀 시각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예, 거의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작거나 같음 말고 그냥 같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C는 A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썼는데 이거 아니에요. A는 C보다 작거나 같음. A는 C와 같음. 예, 혹시 제가 잘못 쓴 게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쓰다 보면은 좀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봐야겠다. 이건 괜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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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C가 A 이하인 게 아니라 A가 C 이하이다가 돼야 했어요. 그 다음에 C는 A와 같다는 결론이 아니라 A는 C와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맞는지 볼까요? A랑 B랑 같아요. B랑 C랑 같아요. 그럼 A랑 C랑 같나요? 같죠? 예. 왜냐하면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같은 관계도 추이적인 겁니다. 그럼 돌아올게요. 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성립시키는 이항 관계를 우리는 동치 관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건 이 같은 관계랑 비슷하게 작동하는 이항 관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작거나 같음이라는 관계는 이거는 동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대칭성을 뺀 나머지는 성립하긴 했죠. 반사성 성립하고 추이성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거나 같다는 관계는 동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같음 관계 자체는 반사성 성립하고 대칭성 성립하고 추이성 성립하니까 이것은 동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도 동치 관계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는 제가 안 들게요. 근데 그런 동치 관계는 이 같음이라고 하는 이항 관계랑 비스무리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동치 관계는 같음 관계를 좀 더 추상화한 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동치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같음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치 관계는 이 같음과 무엇이 무엇과 같다는 이항 관계와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러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네요. To get used to using universal quantum 이거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보기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것만 증명하고 끝낼게요. 네, 그러면 1시간이 넘네요. 아쉽게도 1시간이 좀 넘겠습니다. 자, 주석을 없애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미 다 쓰여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밑줄을 치면 원래는 밑줄이 하는 역할은 잠깐만요. 원래는 밑줄이 하는 역할이 그 밑줄 친 부분의 항을 린이 알아서 채우라는 건데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증명 목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밑줄이 속해야 하는 유형은 RAT인 거죠. 자, 주어진 상황을 그러니까 주어진 증명의 맥락을 한번 보면 아니 증명이 아니라 증명 목표의 맥락을 잠깐 보면 알파는 유형이고 R는 이항관계고 R는 세 가지의 성질을 다 성립시키니까 R는 동치 관계예요. A, B, C, D는 알파에 속하는 항이고 R, A, B가 참이에요. R, C, B도 참이고 R, C, D도 참이에요. 이 세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명제 가정이죠. 명제 가정을 바탕으로 R, A, D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증명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그 추론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이 일단 R, A, B가 있잖아요. 그렇죠? R, A, B가 있고 그다음에 R 뭐가 있죠? C, B가 있죠? R, C, D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RAB를 이용하고 RCB를 이용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B와 C의 항 위치를 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죠. 왜 바꿀 수 있냐면 대칭성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는 심 R 그 다음에 XY 인수는 암시적이니까 뭐만 써주면 되냐면 그 명제 가정만 써주면 됩니다. 무슨 가정을 써주면 되냐면 RCB의 가정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게 이거죠. HCB. 심 RHCB라고 하는 것은 RBC 명제의 증명인 겁니다. 이 이 명제에 속해요. 자, 그렇고 그러면 그냥 RAB가 어떤 증명의 유형인지 그리고 RCB가 어떤 증명의 유형인지도 써주면 좋겠네요. HCD. 자, 이렇게 썼고 자, 그러면 RBC를 증명한 이유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RAB랑 RBC 이 둘을 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이성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R 관계를 가지니까 첫 번째, 세 번째도 R 관계를 가진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야겠죠. 트랜스 R 쓰고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증명이 HAB,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증명이 심 R HCB죠. 이걸 쓰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첫 번째, 세 번째 원소가 R라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추이성 때문입니다. 자, 이것까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RAC가 있죠. RAC가 있고 RCD가 있습니다. 추이성을 한 번 더 쓸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원소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관계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는 트랜스 R 근데 좀 길게 써야겠는데요. 이 식 전체를 써야 하니까. 이 식을 복사하고 괄호를 쳐야겠죠? 괄호 친 상태에서 우리가 복사한 식을 붙인 다음에 HCD를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RH의 증명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밑줄을 지우면 될 겁니다. 안 되네?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안 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에 HCD를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됐죠? 제가 쓴 게 맞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증명 코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면 조금 다르게 써볼 수 있죠. 그것까지만 쓰고 진짜 끝낼게요. 두 번째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촬영보다도 지금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있네요. 트랜스 R을 쓴 다음에 이번엔 코드를 좀 다르게 써볼게요. show from 구문을 쓸 겁니다. show from 구문을 써서 제가 증명한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R, A, C. 그 다음에 show R, C, D from H, C, D. 자, show from이라고 하는 거는 주석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증명한 명제가 무엇인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증명의 항을 뒤에 써주는 역할을 해요. 증명의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무엇인지 써주고 그것의 증명을 뒤에 써주는 주석입니다. 그렇고 조금 더 써볼 수 있겠죠. 트랜스 R, 그 다음에 show R, A, B from HB. 그 다음에 show RBC from CMAR HC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읽는 방법만 설명하고 오늘의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왜 RAD가 참이냐? RAC가 참이고 RCD가 참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예. 그럼 왜 RAC가 참이냐? RAB가 참이고 RBC도 참이니까 추이성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AC가 참인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추이성 때문이라는 거. RAB를 어떻게 증명했는가? HAB로. RBC는 어떻게 증명했는가? HCB가 RCB의 증명이잖아요. 근데 항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BC로. 바꾸는 데는 대칭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 해설 영상에서는 이제 유형론에 대한 설명 좀 해야 돼요. 비서술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어서 생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스트레칭하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